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. 4부 시작합니다. 정치적 원의 시점. 오늘은요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좀 잘 지내고 계시죠? 예. 예, 지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어서 너무 덥습니다. 예. 국회도 더워요. 국회 소식만 들으면 더워요. 더운 정도가 아니라 네.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. 아, 사실 더위를. 국회가 먼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정신줄 다 놓고 사는 것 아, 같아요. 그래요? 예. 그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. 대통령실도 곧바로 입장을 냈고요.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제명을 추진했습니다. 이 전현희 의원의 막말 어떻게 보셨습니까? 민주당 의원들끼리 서로 뭐 막장 경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. 누가 더 밑으로 파고 내려가나, 그래요. 더 바닥을 더 보여주나 하는 경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. 예.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뭐 국회의원이고 뭐 공인이고. 네. 근데 도저히 그런 사람으로 봐줄 수 없을 만큼 이 동네 건달들도 잘 안 하는 언행들을 예. 막 하고 있어요. 거기다 예. 그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런 말을 할 그 의원 같은 경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게요. 예. 직전 그 권익위원장 하면서 예. 역대 권익위원장 중에 가끔씩 이렇게 정치인 출신이 가기도 했지만은 그랬죠. 제일 재임 중에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시끄러웠던 데입니다. 예. 권익위 및 그 사무처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권익위의 독립성, 중립성이 그 권익위의 힘의 권위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네요. 그때 예. 정치적 논란이 제일 심했고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자기 아들 그 병역 그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네. 대해서 이거 그 현직 법무장관이 있는데 그 엄마가 이해충돌 아니냐. 예. 그랬더니 권익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권익위원 같으면 당연히 이해충돌이하고 당연히 그렇게 유권 해석될 줄 알았는데 네. 아니라고 했어요. 그랬죠.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 그 밑에 있는 전현희 위원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그런 살인자 뭐 막말하려고 하면은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네. 이 전 의원의 이런 발언이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실제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. 어떻습니까?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에 그 가니까 그 후보들 간에도 하여튼 그런 그 좋게 말하면 선명성 경쟁인데 막말 경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. 예. 특히 이제 하위권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당선이냐 탈락이냐 그 이제 그 기로에 서 있으니까 그 하위권을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는 뭐 도저히 뭐 듣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막말들을 막 하는데 그런 걸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선을 넘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요. 추방을 해야 된다. 의원이라는 단어도 붙이기 싫다.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.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?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못하는 은행을 국회의원 사람들도 별거 아니네. 상황이 되니까 엉망이네. 완전 시궁창이네. 이런 걸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참 저렴하구나. 진짜는 똑똑한 사람들 모여 있는 줄 알았던데 그래도 뭐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선출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가만 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보다 못하네.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. 제명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.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전현희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거든요.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지난 총선 때 그렇게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우리가 내주지 않았더라면은 저렇게까지 못할 텐데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저렇게까지 막 하지 못할 텐데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살인자 발언이 나오니까 또 야당을 향해 가지고 그런 뭐 연쇄 살인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곤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이제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이제 비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화난다고 해서 같이 하면은
그나마 국민들이 희망을 이제 걸 데가 없어지니까. 네. 예, 그래요. 그건 좀 우리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어제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요. 예. 김영철 검사 탄핵 속추의 적절성을 따지는 청문회였습니다. 예. 물론 당사자인 김 검사는 물론이고 증인 대부분이 빠지면서 이와 관계없는 여야 공방으로 흘렀는데요. 예. 민주당이 이 검사 탄핵 청문회 계속 할까요? 뭐 이해타산을 좀 따져보겠죠. 좀 했지 않습니까? 좀 오늘 했죠. 좀 예. 했는데 그 맹목적인 지지층한테는 효과가 있겠죠. 그 사람들이야 뭐 그냥 그런 거 보고 막 박수 친 사람들이니까. 예. 이제 문제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뭐 못 봐주겠다. 예.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렇군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는 게 일단은 이제 그 탄핵이든 청문회든 또는 특검이든 간에 예. 그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히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한테 네.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거나 수사하는 검사들 네. 또 이제 간접적으로는 재판하는 판사들을 협박하기 위한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수사나 재판을 좀 피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효과가 있을까를 좀 따져볼 거예요. 계산기를 두드려 볼 거예요. 네.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 기대하는 거는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좀 겁먹고 좀 그렇죠. 이렇게 수사나 재판을 좀 이제 강도를 좀 낮추는 걸 기대할 텐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더 화가 나서 예. 이 사람들 나 하는 거 그대로 뒀다거나 나는 망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예.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할 것이고 그다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생각해보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강성 지지층들한테만 박수 받고 예.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라서 그래요.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라면은 계산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더 안 할 거예요. 그래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요즘 하는 거 보면은 그렇습니까? 예. 그 과방위에서도 사실은 이 예. 방송 장악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예. 공세를 좀 이어갔습니다. 김태규 부위원장을 향해서 뭐 팔짱을 끼지 마라, 웃지 마라, 얼굴 비비지 마라. 그리고 또 김 부위원장은 뭐 기억력 테스트 하시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네. 서로 공방 오갔는데 어떻습니까? 뭐 발전 끼는 거는 뭐 좀 그럴 수 있어요. 그런데 얼굴 비비지 마라. 뭐 그리고 웃지 말라는 거는 자기들이 웃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하는 행태를 보면 저절로 픽하고 웃음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. 지금 보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는 것들이 하는 짓들이 보면은 그거 웃지도 말라, 얼굴 비비지 말라. 이거는 도대체가 이거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나 싶어요. 거의 뭐 인권 유린 수준이에요.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인권을 더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나오는 증인들을. 뭐그 똥 묻은 데가 개물은 게 나무란다는 말도 있지만 국회의원들 본인이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예의 범죄이고 이런 거는 개나 줘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. 네. 그걸 오히려 파괴하고 그냥 막 나가는 게 더 박수 받는 걸로 생각하고 서로 막말 경쟁을 하면서 얼굴 비비지 말라고. 오히려 수사하는 수사검사들 뭐 그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향해 가지고 더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아요. 국회에서 그러니까. 윽박 지르고 이런 모습은 거의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.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검찰도 보면은 그 옛날에 이제 심야 수사까지 하던 거 다 인권 침해라고 해서 다 폐지했거든요. 그렇죠. 딱 시간 되면은 그만하고 더 수사 받으실래요 하고 뭐 오늘 다 받고 갈게요 하면은 수사 계속하고 아니면 집에 돌려보내거든요. 그런데 국회가 심야까지 그냥 붙잡아 놓고서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고 이 청문회도 하루 하는 것 같다가 이틀 사흘까지 하면서 이 청문회도 아니고 괴롭힘 수준에 하고 있는 건 이거를 정말 못 봐주겠어요. 그러게 말입니다. 뭐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통일이 진정한 광복이다라면서 새 통일 담론을 제시했습니다. 또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이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. 윤 대통령의 경축사 어떻게 평가하세요? 우리 돌아가신 선열들 그 마음일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우리가 그 500년 이시왕조를 봉건 왕조를 하다가 일제 제국주의에 이제 국권을 빼앗겨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항일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러면 일본을 몰아내고 나서는 이 나라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시왕조를 다시 복원할 것인가 뭐 어떻게 생각했는데 임시정부가 3.1 운동 직후에 임시정부가 우리 2천만 결의 국민 그 결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
일제를 몰아내고 나서 이 나라에 세울 나라는 자유민주공화정이다. 네. 라고 선언했고 그걸 가지고 모토를 가지고 투쟁해서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했거든요. 네. 그게 우리 선열들의 정신이었거든요. 네.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좀 이 멋진 나라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선열들이 보시면 눈을 만약에 이 현장에서 보시면 정말 감격하실 것 같아요. 우리의 희생이 이렇게 참 그 인류사에 없는 기적을 네. 낳았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나 선열들이 마음 아플 게 있다면은 나라가 쪼개지고 북쪽은 완전히 현실 지옥을 지금 같은 동포인데도 네. 현실 지옥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현실 그게 참 마음 아프실 것 같고 우리의 그 항일 투쟁 해방 광복은 저 북한까지도 이 정말 이 멋진 대한민국 네. 이 그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2,500만 우리 북한 계례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됐을 때 그게 우리의 그 항일과 해방과 그 광복이 완성되는 거다라고 네.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 경축사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요즘은 북한이 체제 이 수호를 위해서 완전히 통일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. 그렇죠.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이 통일입니다. 통일 아니면 자기들은 정말 희망이 없어요. 이 네. 저체제 하에서. 그거를 다시 열어주는 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진짜 북한 그 2,500만 우리 주민 그 동포들은 희망이 없는 지옥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더더욱더 네. 과거보다도 더 통일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. 그런 걸 담은 측면에서 참 잘된 경축사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근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. 그럼 당연하죠. 예. 예.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으로 광복회는요 따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 야당 정치는 참석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빈석까지 만들어서 앞줄에 앉았습니다. 그 자리에는 윤석열 퇴진 구호가 나왔다고도 하는데요. 이 광복절에 참석하지 않은 광복회 어떻게 보셨습니까? 광복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자유민주 공화의 이 대한민국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민족의 재단에 피를 뿌린 우리 선열들의 네. 그 정신을 연민히 이어가기 위해서 그 만드는 단체인데 네. 뭐 그전에도 정치적인 논란들이 좀 있었지만 지난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. 그 김원웅 회장 네. 때부터 무슨 뭐 종북 속을 거기다 또 비리 부패까지 네. 비리 부패 속을까지 만들더니 그 이정찬 회장이 오셨길래 아 이제 그런 걸 좀 정리하고 그 광복회 민족 정계를 제대로 살리는 광복회 될 걸로 생각했는데 네. 이거는 완전히 이정찬 회장이 오셔서 전무후무한 일을 해버렸어요. 예. 해방 이후에 80년 해방 이후로 보면 지금 80년이 넘어 그렇죠. 80년이 예. 다 돼가는데 내년에 이제 80주년이죠. 예. 그 나라가 온 많은 그런 갈등과 대립이 있어서도 한 번도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정찬 회장 네. 독립운동 후손이라고 하는 이정찬 회장 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. 네.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고 독립 기념관장 임명하는데 예. 말은 대놓고 안 하시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지만 다 말 안 되는 핑계인 걸 보면은 네. 결국은 속은 자기가 미는 사람 안 되니까 뭐 그래도 내가 명색이 대통령 친구의 아들 아버지인데 그렇죠. 예.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? 그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 뭐 인사청탁 아닙니까? 그거는 사실상.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예. 도를 넘어서 거기다 또 본인이 심사위원회 들어갔잖아요. 예. 들어가 가지고 뉴라이트 출신의 교수한테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점수를 제일 많이 줬어요. 제일 고득점을 주어놓고는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니까 하면 안 된다. 뉴라이트는 다 친일이다. 이런 예.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. 뉴라이트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. 도대체 점수는 최고 점수를 뉴라이트 출신 교수한테 줘놓고 관장은 뉴라이트니까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도대체 앞뒤가 이게 그러네요. 말이 안 되는 걸 하시고 그리고 건국절 주장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분명히 김 관장이 난 건국절 주장한 적도 없고 건국절이 옳다고도 생각 안 한다. 그런 거 추진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나 몰라. 나 몰라 했던 내가 좀 미는 사람 안 됐으니까 다 싫어. 뭐 그만둬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. 왜 그럴까요? 아무리 그러지만 예. 그 광복 민족 정기에 뿌리를 쥐고 있다고 하는 광복회 회장의 은행이 네.
이렇게 되면 광복회가 무너집니다. 앞으로 존립의 그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. 그러게요. 사람마다 이 살아오면서 과오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종찬 회장도 그 90평생 살아오면서 과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번이 내가 볼 때는 이거 빨리 본인이 스스로 결자 해지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80년 만에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식을 둘로 쪼개져 가지고 나라가 쪼개지도록 만드는 그 과오를 본인이 수습해서 정리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이 수습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평생에 과오로 남을 것 같아요, 이게. 오히려 광복회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?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저께 광복절 그 기념식 전에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광복절 참석하시든지 끝까지 안 할 생각이시면 그만두셔야 된다. 그 자리는 자기 개인의 자리가 아니다. 그러네요.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광복회가 어떤 단체인지 그나마 좀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까지 논란이 있었던 적은 없었잖아요. 너무 가슴 아픕니다. 그러게 말입니다.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. 한동훈 대표는 당의 싱크테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 유이동 전 의원을 내정했는데요. 윤리위원장에는 신희진 전 의원,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유일준 변호사가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친한계의 친정체제 어떻게 보십니까? 인사 자체는 전반적으로 잘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친한계라서 임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한동훈 대표 본인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? 우리 국민의힘이 속으로 멍들고 겉으로 망한 게 다 이게 계파 정치 때문이거든요. 친이계, 친박계, 비박계, 지금부터 친윤계, 비윤계 이래 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됐는데. 한동훈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출범한 이 한동훈 체제에서도 친한계, 비한계, 반한계 이런 이야기 나오면 희망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보여줘야 될 새로운 정치의 첫째를 저는 확실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계파 정치를 종식시키는 거. 물론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친한 사람, 덜 친한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일을 같이 하다 보면 하나의 또 이제 그 그룹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개파로까지 가는 거는 여기서 끊어야 되고. 포용 정치. 그다음 또 하나가 또 친정 체제니 직할 체제니 이런 군의주의적인 이 프레임이 안 나오도록 본인과 생각이 틀리거나 한 분들하고도 긴밀히 소통하고 그걸 하나로 모아가는 일을 꼭 해내야 되고 그게 한동훈의 새 정치에 저는 실천 항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런데 너무 이 가까운 사람들만 또 기용하고 또 지금 유일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공천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계속 돌려 쓴다는 회전문 인사 이런 비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런 걸 한 대표가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의식을 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당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될 건 귀담아 듣고 본인도 좀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하면서 확실하게 국민들의 당원들의 기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총선 백서 마무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. 2조 심판론도 들어가고 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2점이다.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파장이 얼마나 클까요? 하나하나 항목은 그 내용을 다 이제 봐야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느 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면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든 간에 관계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고 고칠 건 고쳐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거기에 그런 어떤 편향성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라도 하더라도 한 대표가 책임지고 그걸 다 정리하고 수습해내야 된다고 봅니다. 정치력을 발휘해서. 정치력을 발휘해서.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여권 내 분열만 확인됐다. 야권 분열이 아니라 여권을 분열시켰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한동훈 대표는 언급을 피하면서 당분간 불편한 동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이거 야권 분열의 묘수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 이거는 단견이다, 아마추어다. 이거는 정말 이건 아니다. 그래요? 오히려 야권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다. 그래요. 지금 이재명 유일 체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실형받고 만약에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되면은 저쪽은
대선을 치를 수 없는 외통수 체제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뭐 어느 정도 정치적인 파워를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범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사람이죠. 대안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저 사람들은 경쟁할 땐 경쟁할 때 하지만 자기 경쟁 상대 우리 당이나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는 철저하게 뭉칩니다. 똘똘 뭉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대안 카드를 만들어주고 또 친문이 완전히 지리멸렬에 있는 친문을 다시 결집시켜주고 친문은 여당 편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어차피 야권 세력인데 야권 세력도 결집시켜주는 거다.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야당을 분열시킨 게 아니라 여권 분열이 돼버렸어요. 여권 분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여권 안에서는. 그래서 누가 분열하는 거죠? 이런 거는 어쨌든 뭐 이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그거를 대놓고 표출하는 걸 바라지 않고 사전에 그건 서로 생각이 틀리면 만나든 뭐 어떻게 하든 조율을 해가지고 그것이 서로 이견이 해소된 단일 안을 만들어내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서 그 한 목소리 내기를 바라는 게 기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질문 드리고 싶은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환영한다라고 했으면 좀 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? 너무 본인이 김경수 전 지사를 크게 키운 거 아닙니까? 제스처로서는 정치 제스처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진심이면 괜찮은데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보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나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인정도 안 했고 사과도 안 한 사람을 사면 복권시켜주는 거는 그거는 민심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사전에 알겠습니다.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안 하시도록 하는 게 더 나았겠죠. 예, 어쨌든 복권은 27년에 되는 상황이었죠.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